네, 안녕하세요. 자리한 김도섭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업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버젯이나 뭐 등등 아이템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글을 굉장히 길게 해가지고 써서 보내주셨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디테일하게 이거를 올리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이제 창업에 대해서 생각만 하신 거지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디테일을 약간 빠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 디테일에 빠졌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단은 자본금이 6천입니다. 이 6천만 원의 버젯을 갖고 시작한다는 거는 전재산이라고 하니까 좀 겁나는데 자본금이 6천만 원인데 이게 전재산이면 이 전재산을 우리가 기회비용으로 쓸지 아니면 이 전재산 중에 일부를 쓸지에 대해서 좀 나눠볼 필요가 없어요. 전재산을 투자해서 창업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전재산을 가지고 창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마다 내가 자본이 없다라는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전재산을 투자하지 마시고 이 6천만 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창업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가게를 1층에 얻게 되면 권리금이나 렌트비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공방 운영으로 수강생이 없을 때 쿠키나 마들 자, 이분은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거예요. 창업에 대해서. 자, 이분이 공방을 운영할지 아니면 디저트를 운영할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공방이라는 거는 수강생을 들여가지고 운영을 하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교육사업이 되겠죠. 근데 교육사업이라는 거는 가르치는 사람이 공신력이 있거나 이 사람에 대한 클래스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소문이 퍼지기 전까지는 수강생이 굉장히 없을 거기 때문에 이분은 공방을 운영하면서 디저트 카페를 창업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자리가 나와요. 우리가 만약에 교육 사업을 위주로 창업을 할 것이다. 그러면 1층에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교육 사업이니까 2층 또는 3층에 올라가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예전에 뭐 이제 수학학원, 뭐 영어학원 이런 것들은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1층에 없어도 되니까 이제 위 고층으로 올라가게 돼 있죠. 근데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교육 사업과 디저트 카페를 같이 이제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느 게 더 주가 될지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자리를 픽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파이프라인을 보면 배민을 이용해서 샌드위치나 작은 빵, 쿠키, 파운드, 케이크 등을 판매해서 유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어요. 이거는 큰 허들이 있어요. 어떤 허들이 있냐면 우리가 샌드위치나 베이커리나 쿠키 등을 이제 배민에 올려놓고 팔려고 하면 최소 주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기요도 그렇고 쿠팡 이츠도 그렇고 배민도 똑같아요. 최소 주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가지의 제품만 고객이 픽을 해서 바로 딜리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디저트 카페도 최소 주문이 10,000원 이상이에요. 근데 10,000원 이상의 것을 이분께서 창업을 한 매장에 이분이 하려고 하는 게 샌드위치, 작은 빵, 쿠키 이거 3개 더해도 10,000원 안 됩니다. 그럼 소비자가 그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그 브랜드에서 계속 메뉴를 골라야 되는데 메뉴가 지금 너무 없어요. 보통 샌드위치랑 빵이랑 쿠키랑 우리가 배민이나 쿠팡 이츠에서 한꺼번에 이런 걸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디저트 가게에서 항상 이제 배민이나 딜리버리를 할 때 중점을 두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세트 메뉴를 만들어줘요. 세트 메뉴를 하는 거는 음식이 될 수 있는 것과 음료가 될 수 있는 것과 디저트가 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만들어줘서 최소 주문을 만들어주는데 이런 걸로는 최소 주문을 채우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배민이나 쿠팡 이츠를 키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디저트 브랜드를 운영하는 데를 찾아본 다음에 최소 주문이 얼마부터 하는지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치와 상관없이 저렴한 곳을 얻어 인터넷으로만 디저트를 판매해 보려고 가능성이 보이면 인테리어에서 공방을 차려도 될지 고민해요. 이분은 창업에 대한 목적을 아직 만들지 못했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일단은 매장을 이제 우리가 상권에 따라서 낼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용에 맞는 매장을 찾으려고 하실 텐데 자본금이 6천만 원이라고 하셨으니까 1층에서는 이제 보증금 수준 정도밖에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전재산을 보증금으로 넣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스텝을 가기도 너무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인터넷으로만 디저트 판매를 그러니까 이분은 일단 로드샵에서 승부를 볼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로드샵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에서 승부가 어느 정도 나야 쿠팡 이츠든 온라인이든 인터넷이든 그 다음 승부가 납니다. 왜냐하면 로드샵에서 어느 정도 공신력이 생겨야 지역에서 소문이 나는 거고 그 소문이 난 거를 토대로 우리가 딜리버리를 하던 인터넷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인터넷으로 올리고 배민에 올리시면 매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소비자는 정보가 굉장히 많고 이 정보를 선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자탕 하나만 시켜 먹으려고 해도 배민에 들어가서 그 감자탕
상호명이 맛집인지 아닌지 리뷰를 보고 그리고 심지어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냥 감자탕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시키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디저트는 식사 이후에 먹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가 훨씬 더 많은 정보로 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터넷이랑 그리고 온라인으로 승부를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아이템입니다. 자, 서울 전역으로 보고 있지만 어디가 좋은 자리인지 적당한 금액인지 모르겠고 마지막으로 공방으로 차렸지만 인지도 부족으로 수강생이 모이지 않으면 디저트 카페로 전향해. 자, 일단은 이분께서는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 둘 다는 할 수 없어요. 상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디저트 공방을 해도 사람이 두세 명만 와도 매장이 꽉 차요. 왜냐면 가지고 있는 버젯이 6천만 원이기 때문에 큰 평수를 얻을 수 없죠. 공방이어도. 그 사람들이 와 있는 와중에 고객이 들어오는 것까지 케어를 해서 영업을 한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매장이 최소 40평에서 30평 정도는 돼야 돼요. 자, 이분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게 공방인지 아니면 카페 사업을 하고 싶은 건지 일단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만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낫습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제 뉴트로라고 해서 큰 인테리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도시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디저트를 커피를 같이 판매할 수 있게 뭐 오프라인 사업도 할 거다. 이렇게 하셨으면 수도시설 같은 경우는 메인 배관은 50파이 정도 이상은 돼야 됩니다. 빵이 들어가면 메인 배관이 75파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의 전기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고 우리가 생산시설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지만 그래도 오븐 들어가고 커피 머신 들어가면 다 단상이랑 삼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20kg, 최소 15kg 이상은 돼야 됩니다. 디저트 공방 자리는 어디가 좋을까요? 디저트 공방 자리는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공방이라는 거는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단지 내에 있는 상가 2층, 3층 상관없습니다. 대신 공방에서 디저트 사업을 한다는 거는 좀 다른 결이에요. 예전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커피가 지금도 붐이지만 예전에 로스터리 카페라고 해가지고 1kg, 3kg 정도 샘플 로스터기를 사고 거기서 커피를 볶고 외부에 납품도 하고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면서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우리가 커피를 볶으면서 그리고 카페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에 치이게 돼 있어요. 디저트 공방은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잘 보이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소비자가 내 인지도로 이 공방을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게 1번이에요. 메가스터디나 이런 데들도 상층부를 사용하면서 교육을 하는 사람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뭐 수학 강사 누구, 국어 강사 누구, 영어 강사 누구 이 사람의 공신력을 가지고 상품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대신 교육사업 또는 공방을 할 거면 주차시설은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오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타서 올 수도 있지만 자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주차는 어떻게 해야 될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방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뭐라도 팔아야 한다면 1층으로 얻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은 공방이면 공방이고 카페면 카페 두 개 나눠서 그냥 생각해야 됩니다.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카페를 먼저 주로 하고 그 다음에 공방을 하는 게 낫습니다. 이분께서 얘기하시는 디저트 카페 매출이 안정적이 나왔다는 거는 소비자가 이 디저트를 어느 정도 그레이드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방으로 넘어가는 게 나아요. 공방이 인지도가 없이 시작해서 망할까봐 겁이 난다면 인터넷으로 먼저 쿠키를 팔아봐도 될까요?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허가사항을 보지 않으셔서 그런 건데 우리가 일반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것과 인터넷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거는 허가사항이 다릅니다. 제조허가가 있어야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어요. 이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우리나라 법규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특히 제조허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빵이나 제거의 제조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을 팔면 그거는 범죄입니다. 디저트 카페에서 배달할 경우 커피 없이 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질까요? 커피를 넣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디저트 카페에서 소비자가 픽을 할 때 많은 디저트 메뉴군이 있지만 내가 먹고 싶은 디저트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게 한정적이죠. 그런데 온라인 딜리버리에서는 최소 주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커피를 어떻게 사이드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디저트 카페에서 커피를 하는 거는 커피에 자신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커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디저트 카페를 너무 좁은 범위로 하지 말고 빵이나 호밀빵, 단빵 몇 개 넣어볼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공방을 할지 카페를 할지 정하고 카페를 할 때 디저트 카페를 할지 베이커리 카페를 할지 정합니다. 베이커리 카페를 하게 될 경우에는 훨씬 범위가 넓겠죠. 이제 이분께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해도 상관이 없긴 한데 빵이나 호밀빵 이런 거는 벌써 파리바게트랑 뚜레쥬르에 팔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템을 선택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일례로 수요가 많은 디저트 빵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을 제가 하나 드린다고 하면
지금 트렌드는 이제 크루아상은 지나갔고 소금빵입니다. 소금빵에 버터를 팔아가지고 지금 하는 게 다시 트렌드긴 한데, 차라리 메뉴군을 많이 넓히기보다는 내가 지금 트렌드에 맞는 거 플러스 이 트렌드가 오래 갈 수 있는 거를 픽해서 이거를 파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이분께서 말씀하신 샌드위치는 안에 빵 이외에 여러 가지 들어갔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져요. 차라리 샌드위치를 할 거면 토스트 쪽으로 전향을 하고, 토스트를 할 거면 카약 토스트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카약 토스트는 안에 카약 잼이랑 버터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생물이 들어가는 샌드위치보다는 유통기한은 좀 더 넓게 잡을 수 있어요. 지역은 아직 뭐 결정하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공방으로 정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는 게 좋고요. 카페랑 토스트랑 그리고 베이커리 쪽으로 간다고 하면 지식산업센터가 몰려있는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주로 가산, 문정, 판교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본금이 6천만 원이라고 하셨으니까 합리적인 자본으로 오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쪽에 가서 카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잘 되면 공방으로 갈 확률은 없어요. 왜냐면 기획산업센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출근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방으로 성공할 확률은 높지 않아요. 이상 자리양 김도서였습니다.